안녕하세요. 7월 21일 개장 전 태피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자, 어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의 하락에도 잘 버텨줬습니다. 환율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역시 이탈이 별로 없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부터 조금씩 반등하는 분위기가 보였고 결국 엄청난 기세로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그냥 푸른 밭이에요. 풀밭이 되어버렸고 애플이 2.6% 상승을 했고 구글도 1.3%, 디즈니가 2.2%, 테슬라도 2.2%, 대부분 클릭해 보면 이제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수를 놓고 보시면 S&P 500이 1.5%나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 역시도 1.6%, 나스닥도 1.57%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것은 결국 어제의 하락은 별거 아니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별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뭐 상승이 다른 것보다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8% 상승했다라는 점 보시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것인데 나스닥 한 달치의 움직임을 놓고 보시면은 요거는 지난 한 달간의 움직임상에서 이제 상승 각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의 시작으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시지만 물론 뭐 실적 발표 같은 일정이 다음 주에 또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하실 때 15,000포인트를 뚫냐 못 뚫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오늘 1.36% 반등을 하면서 1달러 가량 올랐는데 요거 역시 한 달간 움직임을 보시면은 어제 급락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거의 버텨냈다 정도 수준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수요 공급에서는 분명히 공급이 부족한 게 맞아요. 증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8월부터 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게 맞지만 문제는 1년 뒤 2022년 뭐 5월, 6월, 7월쯤 되면은 공급이 수요를 앞설 수 있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기름을 저장해 놓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국제유가가 앞으로 점점 떨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만 사서 이제 최소한의 소비만 하고 말 그대로 수요 공급에서 수요 자체가 사재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가가 또 다운사이드, 밑으로 조금 하방으로 좀 내려 꽂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좀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유가가 방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또다시 감산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유가는 또 오르겠죠. 이러면서 시장은 결국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 완성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점도 한 번씩 참고를 하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10달러, 1800달러대에서 꾸준히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2.3%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뭐 요게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1.3에서 1.2로 내려 꽂고 난 뒤에 1.2 초반대가 유지가 된다. 요거는 뭐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다 혹은 반등 정도 약간은 농구공이 튀어오르는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보셨을 때 최근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입니다. 채권 가격 역시 동일하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이죠. 이제 채권 가격은 떨어질수록 점점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연초부터 꾸준히 올랐던 이제 채권 가격이 최근 한 3개월, 6개월 정도 보시면은 계속 신고가를 뚫고 가요. 뭐 1년 내는 분명히 작년 저점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코인 가격이 버블이었고 주식도 버블이 끼고 있고 이제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채권도 점점 비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도 비싸지고 있어요. 전 세계 부동산이 다 비싸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에 버블이 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살짝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원자재, 우리가 럼버라고 하죠. 목재 가격과 그 다음에는 그 코인 같은 경우에 코인이 6만 달러, 6만 5천 달러를 갖다가 드디어 3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절반이 됐어요. 이제 럼버 같은 경우에도 15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700포인트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버블이 낀 것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버블이 끼고 난 뒤에 무너지는 행동, 무너지는 패턴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 2008년도 그 인플레이션 버블 때도 마찬가지 무언가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무너지면은 큰 폭으로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비트코인을 6만 달러에 사서 6만 5천 달러에서 파신 분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다만 6만 5천 달러에 사서 지금 3만 달러까지 버티는 분들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것은 버블을 만드는 그런 트리거가 되는 것이고 나만 아니면 돼에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되는 순간 나의 인생은 나락으로 간다라는 점, 그 점 항상 우리 기억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식은 기업이 있기에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실적에 이제 해당하는 그 수치만큼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는 채권 역시 국가를 국가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채권 역시도 큰 문제는 없어요. 국가는 사라지지 않죠. 다만 이제 1999년도 러시아처럼 내가 국가를 운영하는 혹은 국가 측에서 돈 못 갚아요. 내가 그 채권을 너네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못 줄 것 같아요. 라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채권도 이제 버블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국채라든지 유럽 국채라든지 독일 국채, 한국 국채에 대해서도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채화 할인율에 대해서 오늘 밤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국채가 떨어지면은 주식시장이 왜 버블이 끼는지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지금 채권이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채권이 조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이 주식시장이 악재가 아니라는 점도 좀 해석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요 점도 오늘 밤에 라이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투자에서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점은 어디에서도 절대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그것과 반대되는 혹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당연해요. 돈을 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좀 더 점점 더 더욱 더 많이 계속 신중해져야 한다라는 점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 선물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달러가 약간 계속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유로화 약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살짝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게 1140원 초반대까지만 다시 떨어져 주더라도 이게 투자 환경은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전체적으로 그냥 좀 분위기나 반응 같은 거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나스닥 15,000포인트 달성 직전에 그냥 한번 흔들린 것 같아요. 그렇게 흔들렸고 나스닥이 또 실적 발표가 되면서 15,000을 넘어가면 또 새로운 신세계가 되는 거죠. 다음 목표치는 2만입니다. 자, 2만 포인트까지도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MSCI ETF 중에서 코리아 ETF, 그게 이제 EWY라고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늘 장중에 큰 폭으로 반등이 있었습니다. 환율도 나쁘진 않았고 거기다가 ETF 자체도 매수, 그러니까 한국으로의 투자금이 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은 조금은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되는 환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좀 걱정되는 것은 미국이 1.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떨어졌던 거를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유로스톡스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어제가 거의 3% 빠졌는데 오늘은 0.71% 반등하는데 그쳤습니다. 요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락분만큼 회복하지 못하는 국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과 이제 국가별로 차별화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수나 우리나라 ETF, 우리나라의 위치 역시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를 놓고 보시면 60일선에 걸쳤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60일선 부근에서 뭔가 좀 이게 뭐 멈추거나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쯤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의 목표 혹은 이번 주 오늘 내일의 목표는 21선까지 복귀가 돼야 됩니다. 전 고점 수준 요 정도까지는 복귀가 되어야 차트를 보면서도 뭐 코스피가 여전히 살아있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코스닥 역시도 어제 60일선에 터치하고는 다시 반등이 왔어요. 반등이 오고는 그 중간에 주차가 되어 있다. 그리고는 코스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놓고 보시면은 몇몇 섹터, 몇몇 대장기업들의 그 공격적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뭐 CS윈드 같은 경우도 어제 뭐 7%가 상승을 했죠. 이런 몇몇 테마, 몇몇 그 중점적인 핵심적인 대장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 점을 놓고 보시면은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 정도는 뭐 방어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60일선이 100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60일선까지는 열어놓고 투자하셔야 된다. 코스닥은 지금은 뭐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코스닥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000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일단은 떡상 이벤트가 마땅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혹은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도 뭔가 다들 사람들이 물음표가 많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박스권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점을 좀 깊이 열어두시고 박스권이 시작되면은 처음에 좀 많이 털렸다가 그다음부터 박스권이 나오는데 그 뭐 지지난주 하락을 놓고 보시더라도 박스권이 뭐 한 1000포인트 초반까지도 보이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 3200포인트 정도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박스권이 앞으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당분간 좀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다음 주부터는 카카오뱅크, 거기도 크래프톤, 거기다가 HK 이노엔, 그 다음에는
카카오페이는 조금 밀릴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일진, 하이솔루스 뭐 이런 기업들, 좀 롯데렌탈 이런 기업들 아주 큰 IPO가 8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7월 말부터 8월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 계열사 혹은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IPO만 하더라도 대충 한 6군데 있어요. 그런 곳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예수금이 필요하겠죠. 그럼 예수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매도세 혹은 예수금을 그냥 쥐고 있고 매수를 안 들어오는 돈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투자 환경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는 게, 내가 경험이 없다 그러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IPO가 이렇게 뭐 많은 것도 저도 본 적이 잘 없긴 하지만 이렇게 많으면은 시장이 안 좋다라고 또 많은 전문가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신규 매수세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조금은 박스권에 머물 수 있으니까 이제 너무 공격적인 플레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제 우리 아시아 시장을 한번 급락시켰던 이제 대만 소식입니다. 자, 특수작전 기획해가지고 수송기도 대만에 착륙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요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눈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소식이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아이씨 중국에서 또 뭐라고 떠들면 어떡하지, 일단 매도,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미국이 최근 중국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해킹. 말 그대로 사이버 보안 쪽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데, 지금 현실 세계도 그렇고 가상 세계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이 충돌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꾸준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여기다가 어제 요거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스파이웨어가 뿌려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정상급 14명, 말 그대로 뭐 프랑스 대통령, 뭐 미국 대통령, 총리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전화번호까지 털렸다, 인적 사항이 털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이슈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그라운드X에서 이제 하는 CBDC 모의 실험을 따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말 그대로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디지털 보안에 대해서 꾸준히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다음으로는 베트남 소식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일 날 5,000명이 육박한다라는 건데, 한국 교민도 확진자가 많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나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들이 생산 기지로서 베트남에서 뭔가 생산을 많이 합니다.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아니면 삼성전자 관련 벤더들, 현대차 관련 벤더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업장 폐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베트남은 공산당 국가거든요. 자, 그렇게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국의 반도체 소식입니다. 중국 반도체가 인력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내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가 수천억 원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뿌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걸 놓고 보시면은 글로벌 IT 인재 확보 전쟁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이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는 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관련 기업들이 인건비 문제도 이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물론 이익이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이제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아주 크게 늘진 않겠지만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쓰는 이런 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이제 공시입니다. 한국카본에서 LNG 수송선 화물 창용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 계약을 2건,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중공업에 2건을 수주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은 눈에 띄는 게 건조야드 미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카타르 LNG 선박에 대한 발주권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선업계가 수주왕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업계가 수주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조선사가 모든 걸 다 하느냐? 그게 아니고 조선 기자재 기업들한테도 분명히 수주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철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 거기다가 지금 실적이 단기로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담감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자꾸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자재 업체는 그게 아니죠. 기자재 업체는 이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제 파이가 증감에 따라서 더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여기는 완전히 호황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업계에 대해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장기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투자하실 때 쟤네들이 좋다고 하는데 쟤네들은 악재가 있네, 그러면은 쟤네들 대신에 호재만 반영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참고하면서 좀 투자를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의 테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급락 이후에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뭐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향후에 이게 박스권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조정이 조금 길어지면서 뭐 이게 뭐 점점 이제 변동성을 줄여 나가면서 적당한 가격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될지 이런 점은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은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아주 센 종목, 뭐 특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좀 이제 많이 덜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네이버도 이번 주에 있을 것이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사들도 있을 것이고 다다음 주에는 또 카카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월말 되면은 삼성전자의 세부 실적도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부 기업들별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좀 증시의 등락 이제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초대형 IPO 이제 공모가 또다시 시작된다라는 점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최근 방송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당장 사야겠다라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어제도 그나마 한 군데 정도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아제강이 자리가 좀 괜찮구나 이게 뭐 실적이 괜찮구나 그 정도 말고는 뭐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다. 불확실하다라는 거는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물리지 않을 만한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뭐 하락을 했다든지 아직까지 테마가 돌 때가 됐는데 안 돌고 있다든지 이런 걸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단타 치시는 분들은 뭐 거래량만 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단타는 그거는 내 계좌에 잠깐 점 찍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업일 기준으로 주식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데 자, 내가 샀다가 팔면은 주식이 내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단타 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뭐 유동성이 좀 많은 상황에서 반등이 온다 그러면은 어제 뭐 저가 매수 못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매수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시고 지금은 수익률은 낮을지언정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J 테이버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